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러면 지난주 수학 분석 다음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오늘은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지난주에 한 수학 분석을 잠깐 또 리뷰를 하고 가볼게요. 자, 수학 분석은 여러분들 어, 항상 경쟁하는 거예요. 시장은 독점 시장이 없죠, 여러분들. 어, 독점 시장이 없고 경쟁사하고 싸워야 되는 거니까 강약점 분석, 그죠? 한다 그랬죠. 스트렝스, 위크니스. 또, 요거 강약점은 이제 경쟁사, 우리 회사하고 대비고, 시장을 놓고 싸우죠. 시장에서 부여하는 기회와 위협은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수압 분석인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이제 제시하는 거라 했죠. 자, 보시면 external 시장을 놓고 싸우죠. 시장에 고객을 놓고 싸우는 건데 기회와 위협이 있죠. 그렇죠? 반면에 인터널 이제 우리 회사 대비 경쟁사보다 좋은 강점, 약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게 사업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삼성전자 이제 봤었죠. 그렇죠? 삼성전자 약점이 이제 3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회사잖아요. 그래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한 것이 이제 큰 위협적 요소가 됐다 했죠. 왜 그래요? 소프트웨어인 MS에서 하드웨어인 노키아까지 인수했으니까 삼성전자로서는 상당히 그 강한 적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부여하는 위협적 요소가 되는 거죠. 자, 현대자동차는 이제 수소차 시장 확대 시 이제 선도 쪽 기업을 이제 구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회적 요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적 요소는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들, 그쵸? 구글, 뭐 이런 IT 회사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업 분석할 때 시장에 주는 거니까는 위협적 요소가 다 들어가겠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19는 위협적 요소에 다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교수님이 두 번째 직장이라고 했던 삼성 메디슨, 여러분들. 메디슨의 강점은 이제 초음파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교수님이 M&A 얘기 많이 했죠. 원래는 메디슨이었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다닐 때는. 근데 삼성에서 M&A를 해서 M&A 한 회사가 상호를 저렇게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메디슨. 삼성에서 수년 전에 M&A를 했기 때문에 메디슨은 여러분들 참고로 초음파 진단기기의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벤처의 메카입니다, 여러분들. 약점이 이제 1번 볼까요? 삼성전자 인수 이후 저조한 실적.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까요? 중저가. 이걸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 미드엔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고가는 하이엔드, 저가는 로우엔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기업에 들어가시면 하이엔드, 미드엔드, 로우엔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회의할 때 그러면 하이엔드 고가 제품이구나. 미드엔드 중가를 말하는구나. 로우엔드 저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삼성 메디슨의 약점은 이제 중저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초음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수억 원대, 막 3억, 5억 막 이렇게 10억 원대 막 이렇게 되는 그때 고가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생산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메디슨은 이제 로컬 업체니까 조금 저조한 걸 이제 나타낸 겁니다. 기회적 요소가 있고요. 기회는 볼까요? 고령화, 그렇죠? 고령화 사회 되니까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또 기회적 요소가 되죠. 위협적 요소는 뭐 지금 교수님이 기록한 1번, 2번 빼놓고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코로나가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지금 팬데믹 대유행이 되면서 모든 세계 경제가 뭐 지금 침체다, 아카일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적 환경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은 V자는 회복되긴 틀렸고, U자도 어렵고, L자 아니면 이제 루빈이라는 뉴욕대의 그 교수는 I자로 추락을 쭉 아래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제적 환경을 이제 예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수업 분석. 자, 그 다음에 네이버, 그쵸? 네이버의 자, 그 다음에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에 비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그러니까 제1 경쟁사, 회사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경쟁이 3개 회사가 하고 있다. 그러면 제1 경쟁사 먼저 하고, 제2 경쟁사하고, 제3 경쟁사하고, 그래서 3개로 분석을 하면 되겠죠. 비교 분석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영업 전략 수립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바로 이제 스왑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업 실무자들도 스왑 분석과 영업 전략을 이렇게 혼돈합니다, 여러분들. 교수님이 이제 한 20여 년 동안 기업체 교육을 쭉 했었는데요. 스왑 분석과 영업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그 구분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안 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혼돈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스왑 분석이고, 요 빨간 글씨 안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영업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영업 전략은 총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영업 전략은 4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번호로 따지면은 2번 스왑 분석과 3번 영업 전략, 2번, 3번이 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폭스바겐이 강점이 저렇게 있죠. 1번, 2번 있죠. 또 기회가 1번, 2번 있죠.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강점과 기회니까는 이거를 교수님이 기업적 교육할 때 그냥 편하게 사자성어로 금상첨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스트렝스의 S와 opportunity의 O와 이니셜을 딴 SO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산 라인의 차종 다양화는 SO 전략인데, 교수님이 편의상 암기하기 쉽게 금상첨화. 왜 그래요? 자, 경쟁사 대비 강점이고 시장도 기회다. 그러니까 금상첨화잖아요, 여러분들. 금상이 뭐예요? 비단후에 첨화, 꽃을 더 첨가시켰으니까 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금상첨화 전략,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기업은 매출을 확대하는 겁니다. SO 전략에서. 그래서 폭스바겐은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아우디 이런 고가 하이엔드 자동차를 출시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폭스바겐의 위크니스 약점은 뭐라 그랬어요? 소형차인 비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차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뭐 수억 원대 람보르기니, 아우디 영업이익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SO 전략은, 자, 여러분들 기업에 들어가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출을 확대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SO 전략. 교수님이 일명 금상첨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O 전략을 가볼게요. 약점이야. 경쟁사 대비 약점이지만은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고객 니즈도 다양화되어 있고 경쟁사는 경영학화되어 있고. 그래서 폭스바겐은 비틀의 모델을 A, B, C, D 이렇게 다양하게 만듭니다. 왜? 고객 니즈가 다양하니까 각각 니즈에 따라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나타 잘 아시죠? 소나타라는 브랜드가 지금으로부터 1986년도쯤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교수님이 대우자동차에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소나타라는 이 브랜드가 성공하면서 브랜드 확장 전략에 의거해서 소나타 1, 2, 3, 4, NF, EF 또 작년에도 또 최신 소나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마이너 체인지라고 그래요. 자동차 자체 신제품 나오는 건 메이저 체인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 체인지를 하게 되면 투자비는 얼마 안 들겠죠. 교수님이 대우자동차 다닐 때 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은 3조에서 4조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이 마이너 체인지는 뭐 범버 조금 바꾸고 분짝 디자인 좀 바꾸고 그러면 뭐 얼마 돈 안 들겠죠. 반면에 영업이익은 엄청나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WO 전략에서 폭스바겐도 활용했던 겁니다. 자, WO 전략의 시사점은 뭐예요? 경쟁사 대비 약점이지만 시장의 기회가 너무 좋으니까 시장의 기획 요소가 좋으니까 이 기회를 살리는 거죠. 기회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점을 보완해야 되겠죠. 그 보완된 약점이 다양한 모델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 소나타 1, 2, 3, 4, NF, EF 이런 식으로. 자, 이제 WO 전략 하셨죠. 자, 그러면 ST 전략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경쟁사 대비 폭스바겐이 강점인데 자동차 시장, 자동차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시장이 안 좋아요. 불경기고 또 레드오션이라 그랬죠. 여러분. 치킨 게임하는 경쟁이 치열한 거. 그래서 이때는 강점은 놔두고 이 위협적 요소를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불경기고 그러니까 디젤 차를 개발한다. 왜요? 휘발유 값보다 싸니까 디젤이.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가 환경으로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을 그럴 때는 가솔린 차보다 디젤 차가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거의 한술 더 나가서 이제 전기차, 이제 수소차가 이제 또 탄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도 다니죠.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고 친환경차니까 아까 그린 마케팅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전기차, 수소차는 뭐예요? 그린 마케팅을 구가하니까 오염 배출 원인을 안 하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지원해 줍니다. 천만 원 정도씩. 자, ST 전략의 시사점은 뭐라고요? 강점인데 시장의 위협적 요소를 대응해서 보완하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 WT. WT는 여러분들 보실까요? 경쟁사 대비 약점이고 자동차 시장도 안 좋고. 자, 아까 SO 전략은 금상첨화라 그랬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편의상 WT 전략은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자, 설상가상, 설상, 눈 위에 가상, 서리가 가해졌다. 굉장히 혹한이겠죠. 자, 이럴 때 WT 전략은 바로 설상가상이니까 철수, 용도 폐쇄, M&A, 대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철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철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고정비 나가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 시설물 관리 비용 나가야 되고 임대료 나가야 되고 손실이 계속 불어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손실을 빨리 예단해서 결정하는 것도 경영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WT 전략은 뭐라고요? 설상가상이니까 그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빨리 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M&A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용도를 폐쇄하고 아니면 다른 거로 대체를 한다든지 전환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면 물 먹는 하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영업전략 수립해서 여러분들 영업전략은 총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온다. SO 전략, W 전략, SD 전략, WT 전략. 그래서 교수님이 늘 강조하는 게 기업의 생존은 여러분들 영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건 현대자동차건 네이버건 영업이 안 되면 회사가 없겠죠. 여러분들 영업이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금 같은 21세기에서는 영업력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교수님이 영업을 시작했었던 20세기에는 제품력 시대였습니다. 영업을 좀 잘 못해도 제품이 좋으면 잘 팔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품의 물리적 속성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사하기 때문에 영업력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 마케팅가가 굉장히 기업에서 1, 2부서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시환경 분석은 지난 시간에 리뷰했고요. 고객 분석했고, 제품 분석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스왑 분석하고 영업 전략이 다 들어와 있죠. 자, 2번, 3번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2번 스왑 분석 그리고 영업 전략 수립 케이스 스터디를 교수님이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우리 송도 캠퍼스 건너편에 소재하고 있는 남동공단이 약 10,000개 정도 기업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코리아 맛지라고 있는데 그 회사의 교수님이 스왑 분석과 영업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해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영업 전략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SO 전략은 SO의 매칭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W 전략은 W와 O의 매칭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ST는 스트렝스와 스렛의 매칭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크니스와 스렛은 매칭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은, 과연 SO 전략부터 볼까요? 강점과 기회를 잘 살려서 SO 전략으로 수록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기회적 요소에 친환경 그린 마케팅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 기회를 살린 게 뭐 있어요? SO 전략에서요? 신기술 5번 R&D 투자 강화하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4번에 엔지니어링 마케팅 강화하는 게 있겠죠. 자, 강점이 이제 여러분들 코리아 맛지가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강화되는 게 강점인데 저거 살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1번의 기회가 좋죠. 그러니까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거죠. 또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하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CRM이 강화가 되는 게 강점이고 시장의 기회는 글로벌화로 해외 투자 환경 조성이 잘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SO의 매칭 포인트를 수록해 있는 게 바로 SO 전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객 관계 관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겠고 또 첫째 주 차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4단계를 배웠을 거예요. 비즈니스 4단계는 모든 영업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선행학습인데요. 4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CRM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고객 관리가 CM이라고 하는데 커스터머 매니지먼트하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개별화입니다. 개별화가 가능하게 된 건 왜 그래요? 21세기가 IT니까. 그래서 21세기는 CRM 시대라고 그러고 20세기는 CM, 고객관리 시대입니다. 그때는 IT가 없으니까 고객이 여러분들 10,000원어치 사나
한 달에 100만 원치 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고객 사은 행사를. 똑같이 1,000원짜리 주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치 산 사람은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기업에서.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하나 21세기는 고객 DB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차별화, 개별화 시키는 겁니다.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강화된 게 바로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 코리아 맛집 약점 한번 볼까요? 일본 관리 시스템이 경쟁사에 비해서 약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R&D도 그렇고요. 마케팅도 그렇고, 그렇죠? 해외 특허도 경쟁사에 비해서 약화되는 거죠. 근데 기회가 좋죠. 기회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엔지니어링 영업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저 기회는 좋은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니까 영업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국제특허 출연 비용 정부 지원 자금을 좀 받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특허 출원하려면 여러분들 비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특허를 받아야 저 기회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을 커버해야 된다 그랬죠. W 전략은. 그러니까 출원 비용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또 한번 볼까요? 강점을, 내 시장의 위협 정도 안 좋죠. 자, 1번 볼까요?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별에 대한 융합기술로 나가겠다. 치열하니까, 레드오션이니까는 차별에 대한 융합기술로, 즉, 뭐예요? 블루오션으로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블루오션.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 시대로 가겠다 이거죠. 플랜 B 시대는 여러분들 가격은 B급이지만 제품은 A급으로 하는 걸 플랜 B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C 시대. 그러니까 본격화됐습니다. 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은 B급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품은 A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 투자라든지 원재료 구매에 있어서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설상가상으로 가볼까요? WT. 저렇게 약점이 있죠. 그 다음에 레드오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통합하죠. 1번 볼게요. 중복기술 제품 통합하죠. 낭비 요소 없애죠. 그 다음에 저매출 제품은 제품 라인업에서 철수시켜버리죠. 이게 이제 바로 기회비용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없을 때 제때 못 없애면 계속 비용이 투자가 되니까 이 경영 악화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WT 전략은 설상가상이니까 없앤다 그랬어요. M&A라든지 철수라든지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맛집도 역시 SO에서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출 확대와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1번 보면 점유율 확대시키죠. 영업만 동남아 시장 개척하죠. 라인업 해서 또 엔지니어링 마케팅 강화하죠. R&D 투자하죠. 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코리아 맛집에 대한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3번이 나온 겁니다. 영업 전략이 이제 수립이 된 거죠. 자, 4번이 이제 바로 영업 전략 실행안인데, 영업 전략 실행안은 이제 4가지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영업 전략을 다른 기업을 또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왑 분석이 있고 플러스 3번이 있죠, 여러분들. 전략까지 교수님이 기록해 놨죠. 그쵸? SO, WO, ST, WT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자, 여기에는 그러니까 2번, 3번 스왑 분석과 영업 전략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참고로 여러분들 안양 박달동에 가면은 BK전자라고 있는데
매출 그 당시 700억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이 매주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시켜 줬는데 약 한 수년 전에 했죠. 자, 여기에 강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인건비가 낮습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약점, 전문 인력이 부족하죠. 남북 관계는 여기가 이제 개성공단에 300명 북한 직원들 고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자, 기회는 이제 장비 사업 진출 추진, 자, 하네스 사업 연동, 그다음에 위협 볼게요. 미확정, 소량, 타사의 진입 장벽이 낮다. 진입 장벽 여러분들 우리가 마케팅에서 엔트리 베리어라고 하는데 진입 장벽이 낮으면 경쟁사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 게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레드오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SO 전략, W 전략, ST 전략, WT 전략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처럼 이제는 SO, W, ST, WT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2번, 3번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4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까지가 이제 2번, 3번인데 SO하고 W, ST, WT를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점을 볼까요? 인건비가 낮죠. 시장 진입하기 유리하고 기회가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장비 사업 진출 추진. 국내 하네스 업체 영세화. 하네스 연동 PBA 영업 활동. 그래서 자, 여기서 매출을 확대한다 그랬죠. 치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도 기회고 경쟁사 대비 강점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사 모델을 내재하겠다. 그 다음에 세트 영업을 확대하겠다. 그쵸? 치고 나가죠. 그 다음에 수작업 비중이 높은 제품을 만들겠다. 왜? 인건비도 낮고 장비 사업 진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자, SO 전략이 관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면에 W 전략. 기회는 좋은데 약점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거죠. 그쵸? 약점을 커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W 전략 보니까 인력 양성하죠. 그쵸?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및 영업 라인 확보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관리를 전산하겠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약점을 커버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강점인데 시장이 안 좋죠. 위협적 요소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자의 선행 투자하겠다. 또 기존 고객 홍보하겠다. 왜 해요? 지금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신생업체들이 막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고객들이 글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을 강화할 수밖에 없죠. 이때 대두되는 게 여러분들 CRM이 대두되는 겁니다. 고객 관계 관리. 평소에 CRM을 통해서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와 판촉과 메리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개별화시키는 거죠. 고객마다. 획일화하는 게 아니라 개별화시켜서. 그래야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상가상을 볼까요? 설상가상은 약점도 보완해야 되고 위협도 커버해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때는 M&A, 철수.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철수했죠. 코리아 마찌는 통합하고 그렇죠. 자, 여기서 볼까요? 양산 안정화까지 남한 북한 생산 라인을 이연하겠다. 양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많이 만드는 걸 말합니다. 양쪽이다. 양이 많다 할 때 그 양이에요, 여러분들. 양산이 돼야 기업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 만드는 거하고 100개 만드는 거하고 시설 투자하는 건
똑같죠? 고정비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10개밖에 못 만드는 기업과 100개, 1000개 만드는 기업하고는 제조 원가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경항곡선 효과라 그러는 건데, 익스피어런스 커브 효과. 누적 생산량이 많을수록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BK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만들 때까지는 남한과 북한 개성공단의 직원들이 기술 숙련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완하겠다는 게 이제 제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수립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를 확보해서 원재자나 완제품 이런 거를 약점이 저렇게 있고 위협적 요소가 있을 때 저걸 어떻게 추후 활용할 수 있는지 재고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BK전자 전자회사의 이제 스왑 분석과 영업 전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리아 마치에 있는 스왑 분석과 영업 전략을 이렇게 본 거죠. 자, 이건 제품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객 분석에서는 관건은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거시학력 분석에서 네 가지 팩타로 해서 이렇게 또 했죠. 자, 여기가 이제 바로 2번, 3번 영업 전략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심플하게 한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은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은 교수님이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를 짜서 여러분들이 스왑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장학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스왑 분석하고, 영업전략 수립해서 여러분들이 조별로 발표하면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기업에 가면 여러분들 이 스왑 분석 영업 전략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이걸 배워서 기업에서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기업도 물론 교수님이 한다 그랬어요. 스왑 분석과 영업 전략은.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체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다음 시간에 할 이 영업 전략 실행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이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수년 전에 SK 커뮤니케이션, 옛날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SK 그룹의 계열사인데 거기 국내 영업 가장 차장, 대리 이런 분들 때 처음 론칭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4번은 교수님이 실행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업 전략 실행안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 영업 전략 실행안은 뭐냐면, 자, 영업 전략 수립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스왑 분석이죠. 스왑 분석의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시장학력 분석이죠. 다시 순서대로 가볼게요. 첫 번째, 시장학력 분석한다. 시장학력 분석은 거시적이 있고 미시적이 있다. 자, 두 번째, 스왑 분석을 해서 경쟁사 대비 자사의 강약점과 시장이 부여하는 기회 위험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이걸 통해서 세 번째,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영업 전략은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SO, W, SD, WT. SO에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매출을 확대하는 금상첨화다. 반면에 기업위험 관리 차원에서 WT 전략은 설상가상이니까 빨리 철수를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용도 폐쇄를 한다든지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립된 영업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래서 교수님이 가로 열고 안 가로 닫고 실행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업들이 OK 사인이 나오면은, OK 사인이라는 건 이제 부서 간의 협의, 그 다음에 최종 CEO의 결재가 떨어지면 가로 열고 안 가로 닫고 안이 딜리트가 되면서 바로 액션으로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